홍 기자님, 배우 신동욱 씨가 할아버지하고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이제 예. 한 언론을 통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96세 된 할아버지인데, 효도를 조건으로 해서,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살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나를 좀 잘 돌봐달라, 이런 조건으로 일단 이제 경기도 여주에는 집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전의 땅이 내가 뭐 한 이제 15,000평이 있는데 그중에 한 2,500평을 준다고 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할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첫째는 그 땅이 나는 2,500평 준 줄 알았는데 전체가 다 신동욱 씨 명의로 넘어갔었고, 또 하나는 내가 손자에게 준 그 집이 여자친구한테 명의가 넘어갔더라.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제일 기가 막혀 하는 부분은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고요. 네. 그 이제 신동욱 씨 하고는요. 그리고 지난해 7월에 하나의 그 통고서가 날라왔는데 뭐냐면 퇴고 통고서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살고 있던 내가 손자한테 주긴 했지만 네.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라라는 건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왔나 보니까 그 신동욱 씨의 여자친구 이름으로 왔다라는 거고 어떻게 말하자면 효도를 조건으로 했는데 연락도 안 하더니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할아버지 네. 주장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지난해 7월이라는 그 시점이 하필이면은 이제 신동욱 씨가 여자친구와의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열애를 시작한 시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시기에 그런 여자친구 명의로 어떤 통고서가 날아갔다는 그 부분은 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김남국 교수님, 네. 효도 계약이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효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집 명의를 넘겨준다. 그걸 어겼다. 이거는 어떻게 됐을 때 어기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민법에 아예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민법 556조를 보게 되면 부양 조건으로 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 부양 의무, 그런 어떤 조건부 증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네. 그 주기로 한 증여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 이 조부가 신동욱 씨의 조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셔달라라는 그 조건으로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이 증여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증여를 또 하기는 했는데 증여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2,500평의 땅만을 이렇게 넘기는 걸로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해가고 줬는데 본인이 위임한 범위보다 훨씬 더 넘은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이제 홍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뭐 해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뭐 네. 신동욱 씨가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신동욱 씨 소속자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 지금 3대에 걸쳐서 살인 협박도 하고 폭행도 하고 뭐 욕설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고통스럽게 폭력에 시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모와의 어떤 인연을 딱 끊어버리거나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네. 조부와의 인연을 끊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부모의 그 조부의 재산을 받았는가라는 게 일단 그게 의심스러운 이상한 아니, 거다. 그리고 이 가정폭력 부부는 지금 쟁점이 뭐 아닌 저기 거죠. 그거 다른 쟁점이 얘기잖아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쟁점이 아닌 거고 그게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왜 그런 조부한테 그런 어떤 폭력을 한 조부한테 재산을 받는가 하는 게 이상한 거고 네. 그리고 96세의 어떤 노령의 그런 어떤 할아버지다라고 하면 재산이 있건 없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다 저희들도 뭐 본인들의 어떤 삶이나 생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부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손자나 자식의 도리로서 부양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퇴거 통고서의 명의를 본인의 여자친구 명의로 해갖고 그것도 2개월 뒤에 어떻게 지금 이 엄동설 안에 2개월 만에 집을 구해갖고 나간단 말입니까? 특히나 예. 또 지금 96세 고령의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런 점 석연치 않은 점이 알겠습니다. 너무 예. 많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거죠. 하나하나씩 볼게요. 퇴거 명령서를 왜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동욱 씨? 네, 지금 이제 신동욱 씨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본인 집이 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2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지난해 7월에 보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신동욱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할아버지를 어떤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퇴거 명령을 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부분이 아니 요양원으로 모실 건데 모시기 직전까지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요양원에 모실 사람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돈을 돌려드려봤자 사람들한테 뭐 날릴 게 뻔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아니 할아버지 돈이면 할아버지가 뭐 그걸 다른 사람을 주든 날리든 그 부분
을 어떤 염려해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거나 네. 아니면 진정시켜서 요양원을 모시려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퇴거 명령서 퇴거 이제 통고서를 네. 보낸 것에 대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퇴거 명령서를 보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아버지하고 의견이 뭐 안 맞았나 보네요. 이 배우 입장 측에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을 네. 넘겨줄 때 효도 계약이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계약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할아버지 입장은 이거잖아요. 예. 내가 너한테 집 주고 땅 줄 테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좀 돌봐달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돌봐주는데 네. 요양병원 보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매를 맡고 있다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집까지 그렇게 물려받고 땅까지 물려받았는데 결국 요양병원 보낼 거면 본인이 그냥 집 팔아서 요양병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 그 손자한테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 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나를 좀 찾아와 주고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고 병원 갈 일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집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주장을 제가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죽고 나면 이 집이 결국 이제 손자에 갈 텐데 그 전까지는 네가 나를 좀 잘 돌봐줘라 이런 네. 의미로 든 건데 본인이 지금 해명한 걸 들어보면 요양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집을 나오라 그랬다. 그럼 결국 또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그 집을 그러면 처분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사용하든지 이러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조부가 살아계신데 그걸 물려받고 명의가 자기한테 돌아왔다고 해서 네. 그걸 통고장을 보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신동욱 씨 본인이 아니라 또 연인한테 그 명의를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신동욱 씨가 물려받은 거를 명의를 또 자기 여인한테 넘기고 그 여자친구가 결국은 통고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조부의 주장이 조금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조부 입장에서 저희가 좀 보고 있지만 신동욱 씨가 또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조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받기가 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상담을 오면서 처음에 이제 부양 조건으로 증여를 다 했는데 부양 의무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부담부 증여, 부양을 조건으로 해서 증여한 거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가족 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네.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남겨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계약서라든가 명시적인 어떤 문자 메시지, 녹취록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안 때로부터 6개월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6개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되게 부모님들은 부양 의무 해라라고 말을 하고 참고 그냥 참다 안 돼서 이제 몇 년 뒤에 이렇게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다르게 이제 그런 어떤 증여계약과 또 다르게 본인이 완전히 속아가지고 땅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넘어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쟁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어떤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은 법원에서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마 이 사건도 조정에 회부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회부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재산 할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신동욱 씨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원래 할아버지 재산이고 본인이 노력해서 피땀 흘려 받은 그런 재산이 아니라 할아버지 재산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할아버지가 가시는 대로 마음껏 하다가 네. 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잘 양보하는 얘기해서 게. 풀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신동욱 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네. 뭐 드라마가 방영 중인데 사실 이거는 4회밖에 안 남았고요. 이 상반기에 그 이제 방영될 드라마의 캐스팅 소식을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2010년에 뭐 희귀병 걸렸다 했다가 7년 만에 복귀해서 그나마 이제 활동의 어떤 그 이제 시동을 건 상황인데 이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윤리의 문제예요. 할아버지의 문제다 보니까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본인은 어떤 아픈 가정사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이 대중이 보기엔 할아버지의 과거 치부를 드러낸 걸로 볼 수 있어요. 그거 자체도 뭐 재산을 뺏었다를 넘어서 할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폐륜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할아버지가 결국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짓말 논쟁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말을
말이든 뭐 요양원 문제처럼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대중 연예인인 신동욱 씨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 이 할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다 보니까 지금 벌써 블로그에 떠돌던 글들이 기사화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 명의를 이전해준 또 태고 이 통고서를 보낸 게 여자친구잖아요. 이런 여자친구와의 어떤 그러니까 이 연애의 시작 또 그런 관계 그 과정 속에서 10년을 신동 씨 곁을 지키던 팬카페가 폐쇄되는 일이 지난해 있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또 대중은 나의 치부를 또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네.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면서 전 신동욱 씨나 소속사나 좀 더 그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신동욱 씨가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해가지고 최근에 활동을 시작한 건가요? 맞습니다. 2003년에 데뷔했는데 10년에 그 군 복무 중에 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거의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CRPS라는 그 희귀병, 희소병에 걸려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동도 못했고 그래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고통을 참으려 하다가 이가 틀어지다 못해 이가 부러진 적도 있다 그래요. 이를 악무니까.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신동욱 씨가 했고, 그래서 사실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했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그 응원 덕분에 사실은 연이어 드라마를 하다 지금 지상파 드라마 주연까지 꿰차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나 혼자 뭐 잘하고 혹은 이 여자친구랑 내가 굉장히 발맞춰 잘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 대중의 지지가 나의 지금 기반이라는 거. 근데 대중이 지금 할아버지 문제든 여자친구와의 문제들로 인해서 등을 돌리면 내 기반이 흔들린다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